영화 대사는 또 다른 시의 세계이다. 시나리오 작가들의 땀과 영화혼이 배어있는 영화 속의 대사는 숱한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추억을 제공해준다. 추억의 영화에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 암기하고 싶은 명대사들. 시리즈 7회째를 소개해드린다. 1. 나의 아버지는 예술가지 화가야. 약간은 광기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해. 떠오르는 해를 보니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 얼라이브 중 칼리토스의 대사. 오락물의 대가로 알려진 프랭크 마샬이 연출 변신을 시도하면서 선보인 것이 얼라이브. 1972년 남미의 클럽 럭비팀이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로 친선 경기를 하러 가던 중 비행기 추락사를 당하고 생존자들은 동료의 사체를 먹으며 극적으로 살아남아 귀환한다는 실화를 그린 영화다. 이 대사는 눈사태로 또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생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부추기면서 건네는 말. 아무도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모두의 관심사는 오직 특수 효과뿐이에요. FX 중 엘렌의 대사. 영화 특수 효과 전문가가 범죄 조직의 보스가 사살당한 것처럼 꾸며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추진하다 이들의 숨은 의도를 깨닫고 자신의 특수 효과를 사용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는 내용이다. 영화 속의 영화를 삽입하여 흥미진진한 오락극의 진수를 펼쳐주었다. 영화 세계에서 펼쳐지는 온갖 트릭의 현장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폭발적 흥행을 기록했다. 타이틀 FX는 특수효과 스페셜 이펙트를 나타내는 용어. 1986년 1편이 선보인 이래 1991년에 2편이 나왔다. 3. 나의 외모를 치료할 수 있나요? 엘리펀트맨 중 존 메릭의 대사. 코끼리를 닮은 기이한 형상으로 태어난 한 청년의 기구한 삶을 그린 실화극. 엘리펀트맨은 추한 외모를 가졌지만 따스한 심성과 순수한 마음씨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위의 대사는 엘리펀트맨인 존 메릭이 의사에게 자신의 외모가 치유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말. 이에 대해 의사는 보살펴줄 수는 있어도 고칠 수는 없다고 위로하면서 불치병에 걸린 한 사람의 불운한 운명을 위로해주고 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 특유의 서정성 넘치는 연출 감각이 일품. 4. 만일 실수를 하면 스텝이 엉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탱고입니다. 여인의 향기 중 슬레이드의 대사. 아카데미상에서 늘상 따돌림을 받았던 알파치노에게 나무상을 안겨준 가슴 벅찬 영화. 이 영화에서 그는 수류탄 사고로 인해 눈이 멀게 된 퇴역 장교 슬레이드 역을 열연해주고 있다. 단돈 $300를 벌기 위해 이 괴팍한 전직 군인 슬레이드의 뒤치다거리에 나선 젊은 청년 찰리와의 끈끈한 우정이 흥겨운 라틴 리듬과 어우러져 영화에 대한 감흥을 높여주고 있다. 이 대사는 슬레이드가 다나에게 탱고를 가르쳐주겠다고 호기스럽게 건넨 말이다. 액션물의 대가인 마틴 브레스트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이 돋보인 작품이기도 했다. 또 이태리에 왔을 땐 이태리 사람을 만나야죠. 여정 중 삐올리니의 대사. 이태리로 관광여행을 온 독신녀와 중년의 이태리인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렸다. 젠 허드슨은 우연히 한 상점주인 레오나드와 친해져 연정이 싹 트나 그가 처자가 딸린 몸이란 것을 알고 체념에 빠져 베니스를 떠날 작정을 한다. 레오나드는 그녀가 떠나는 플랫폼으로 흰색 치자나무 꽃을 들고 와 전하려 하나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한순간의 만남을 영원히 뒤로한다. 아서 로렌스의 무대극 더 타임 오브 더 쿠크를 영화화했다. 젠 역의 캐서린 헵번의 연기가 돋보였다. 인용한 대화는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대사이다. 6. 사나이에겐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곤 하지. 역마차 중 링고의 대사. 아리조나주 톤토에서 로즈버그를 향해 한 대의 역마차가 출발한다. 여기에는 술집 여인 달라스, 알코올 중독자인 의사분, 기병대 남편을 면회온 투시, 불황배백, 보안관, 캐리 그리고 윈체스터 총의 1인자 링고 등 각양각색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 중 링고는 부친과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탈옥한 사나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보안관의 감시를 받고 그 와중에도 달라스와 연정을 나누기도 한다. 위 대사는 가니역에서 역마차가 쉬는 동안 링고에게 도망칠 것을 권유하는 달라스에게 그가 체념적으로 던지는 말. 7. 너의 편지는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야. 에스터데이 중 맷의 편지글. 캐나다로 의학 공부를 하러 온 미국 학생
맥과 몬트리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여대생 가브리엘은 한순간에 뜨거운 열애에 빠진다. 그러나 맷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됨으로써 이들은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맞는다. 이 글은 맷이 월남전선에서 가브리엘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 문구 가운데 하나. 가브리엘 역의 클레어 펌페어의 매력이 듬뿍 담겨있는 작품. 8. 너의 것은 원래 모두 내 것이었다. 너의 다리를 다오. 난 너를 곁에 두고 싶다. 너는 노쇠한 나의 아들이며 충신이고 마스코트이니라. 이것은 나의 승리이다. 너의 잘생긴 다리를 이리 주어라. 올란도 중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사. 셀리 포터 감독이 93년 말에 공개한 올란도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태어난 남자가 다시 여자로 환생해 근 400여 년간의 삶을 누리면서 겪게 되는 이색적인 행적을 그렸다. 버지니아 울프가 1928년에 출판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던 이 작품은 돈, 명예, 사랑을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려는 주인공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심금을 울려주었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 그는 내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올리 더 롤리 중 캐서린의 대사. 로큰을 1세대로 혁혁한 공헌을 세운 로이 오비스는 남녀의 연분, 시련, 해우 등을 중후한 선율에 담아 표현해준 아티스트. 그의 노랫말은 완벽한 기승전결로 인해 시나리오 작가들이 즐겨 원용하고 있다. 그 중귀여운 여인에 이어 올리 더 롤리는 그의 60년대 히트곡에서 차용되어 영화화된 것이다. 자존심 강한 두 남녀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랑의 느낌을 쌓아가는 과정이 주제음악의 경쾌한 만큼이나 산뜻함을 준다. 1973년 레드포니, 더 레드포니 이후 칩거 상태에 있었던 모린 오하라의 재기작. 10. 난 대식가라고. 올리버 스토리 중 올리버의 대사.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명구로 가슴을 저리게 했던 러브 스토리 속편이다. 이 대사는 올리버가 마시와 저녁 내기 테니스 시합을 하면서 외치는 말이다. 라이언 오닐이 다시 올리버 역을 맡고 여주인공은 캔디스 버겐으로 교체하면서 신선한 분위기를 유도했으나 전편만큼의 관심은 얻지 못했다. 작품성에서도 졸작으로 평가됐다. 11. 내가 널 몹시 좋아하니까 넌 은근히 기분이 우쭐해진 거야. 내 두 눈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지. 우연한 방문객 중 낸시의 대사. 1920년 남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항구와 소녀가 우연한 기회에 남자와 교분을 맺게 되면서 겪게 되는 성장 드라마. 잔잔한 분위기와 이를 부추겨주는 때묻지 않은 전원 풍경이 시선을 고정시키게 했다. 12. 목과 가슴에 31군데 찔린 자국이 있군. 증거로 쓸만한 지문이나 강제로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소. 얼음 송곳은 중저가 상품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스카프는 허머스사 제품인데 비싸서 1년 통틀어 세계에서 단 2만 개 정도 팔리는 것이요. 원초적 본능 중 수사관의 대사. 섹스 드릴러라는 말을 유행시키면서 92년 영화가에 샤론 스톤 붐을 몰고 왔던 작품. 샌프란시스코 형사와 송곳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육감적. 여인의 신경전이 자극적인 장면과 뒤엉켜 전개되고 있다. 다소 선정적인 메시지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칸느 영화제 오프닝 영화로 선택되는 행운을 누렸다. 13. 국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탐욕과 질시 그리고 부족한 아량을 없애고 세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합시다. 위대한 독재자 중 유태인 이발사의 연설. 1914년 메이킹 어 리빙 이후 모던 타임즈까지 근 80여 편의 걸작을 남긴 찰리 채플린의 걸작 풍자 영화. 주인공 유태인 이발사는 본의 아니게 군중 앞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된다. 연설은 영화 속에서 장장 6분 동안 계속되는데 이 연설 문장은 지금도 채플린의 영화 열정과 그의 해박한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14. 아, 미안합니다. 우린 살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인이 주위에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소년이 범인을 식별해주길 원합니다. 위트니스 중 존 북 형사의 대사.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는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는 민원 형사와 그를 돕는 목격자. 꼬마의 행동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범인이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상관이라는 반전은 오락 영화의 재미를 만끽시켜 주었다. 또한 부상당한 것을 치유하면서 아미시교도 미망인과 벌이는 절제된 로맨스가 애절함을 전해주었다.
이들이 마구간에서 춤을 출 때 흘러나왔던 샘 쿡의 화 원더풀 월드가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을 오래도록 남게 했다. 15.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른 사람에겐 의존하지 않겠어요. You Light Up My Life 중 롤리의 대사. 어렸을 때부터 코미디언인 부친과 함께 무대에 선 롤리 로빈스는 어린이 프로나 CF에 출연하는 탤런트. 그녀의 최고의 즐거움은 동료들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 그녀는 후에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고 유명 가수가 되기 위해 혼자서 뉴욕으로 떠날 채비를 갖춘다. 이때 그녀는 부친과 이별을 고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는데 위의 대사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말. 데뷔분의 동명 주제가가 빅히트했다. 16. 남자다움을 보여주어야 할 때 아버지는 무엇을 했나요? 이유 없는 반항 중 짐의 대사. 제임스 딘의 대표작 중 하나로 늘 부친과 대립하는 짐 역을 열연했다. 그는 냉소적인 눈빛과 행동으로 기성세대들을 철저히 불신한다. 허약하고 무사한이란 불신주의에 젖어있는 아버지에게 짐은 극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이 말을 외치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결코 되지 않겠다 는 말을 덧붙인다. 철저히 자기 소외에 탐닉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단절된 벽을 묘사했다. 이 영화는 나탈리 우드의 때묻지 않은 모습과 살, 미네오의 거친 연기가 제임스 딘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17. 자신의 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화를 감상할 자격이 없다. 2001년 우주여행 중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연출론. 신비에 쌓인 우주의 한 혹성에 사는 인간들의 과거 행적과 미래 생활상을 묘사한 SF 영화의 최고봉. 스트라우스의 주제곡이 이 영화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만큼 극적미를 더해주었다. 이 영화는 시각체험의 본질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연출론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그 이상으로 관객들에게 영상체험의 또 다른 세계를 실감나게 전달해 주었다. 감성과 잠재의식을 자극시켜주는 영화가 평론가들의 중론. 18.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게.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우린 같이 잘할 수 있단 말이야. E.T. 중 엘리오트의 대사. 지구의 희귀 식물을 채집하러 온 외계인이 엘리오트라는 소년과 만나 우정을 나눈다느니. T는 소재 자체의 특이성으로 인해 개봉 당시 전영화계를 들썩이게 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E.T는 엘리오트와 텔레파시로 서로의 의사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들은 만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진한 정을 느껴 엘리오트는 E.T의 후견자를 자처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건넨다. 19. 제 할아버지는 마술사였어요. 그는 평생 동안 주머니 속에 토끼를, 소매에는 비둘기를 넣고 다녔지요. 많은 꼬마들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가난하게 돌아가셨고요. 마법의 바위요. 부와 영광, 달콤한 꿈이에요. 존스 박사님. 인디아나 존스 중 윌리의 대사. 스필버그가 3부작으로 선보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고고학자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파충류로 만든 요리, 원주민들의 잔혹한 풍습, 위압감을 주는 기형적인 건물 등 오락 영화가 갖추어야 할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백석의 아우성이 이어졌다. 20. 당신은 언제나 귀엽다. 한 입에 먹고 싶도록 예쁘다. 자이언트 중 제트의 대사. 제트는 텍사스의 대목장주 빅의 목장에서 일하는 외로운 목동. 그는 빅의 누나의 유언으로 얻게 된 땅에서 막대한 양의 서구가 발견되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빅의 아내인 레슬리를 잊지 못해 더욱 고독함에 휩싸인다. 그는 결국 석유 발굴을 보고한다는 핑계로 빅의 집으로 가서 레슬리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빅은 세트와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먹다짐을 벌인다.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의 거대한 황야지대를 무대로 한 이 작품은 제임스 딘의 유작. 21. 그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귀머거리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정말 바보는 귀머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정상인들이에요. 작은 신의 아이들 중 리즈의 대사. 마크 메도프 원작은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격찬을 받았고 여류 감독 랜더 하인즈가 영화로 리바이벌했다. 농학교에 새로 부임한 제임스 리즈는
꽁꽁 닫혀있는 이들 학생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중 살아라는 농화와 장애를 극복한 사랑을 엮게 된다. 연출 데뷔작을 깔끔하게 처리한 하인즈의 솜씨와 실제 장애자인 말리, 매틀린의 혼이 담긴 연기가 수작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바흐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사랑의 테마로 사용됐다. 22. 당신이 우리 수도원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악마의 계략을 훤히 알고 계신 분이라고 속으로 말했죠. 장미의 이름 중 에보의 대사. 1980년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움베르토 에코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 중세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이 배경. 왕권을 능가하는 교황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종교계의 암흑시대를 배경으로 의문의 살인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미스터리 터치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치밀한 사건, 구성과 엄숙한 무대장치 등이 시종일관 숨죽이게 하는 위압감을 주었다. 23. 올리버, 내 부친이 말씀하시길 사랑이나 복수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없다고 늘상 이야기했어. 그러니 부인에게 집을 넘겨줘. 지금은 승자 없는 싸움이야. 서로가 얼마나 잃느냐가 문제지. 장미의 전쟁 중 가방의 대사. 땅딸보 배우 데니 드비토가 메가폰을 잡은 장미의 전쟁은 남부럽지 않은 한 가정이 서로의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파멸로 치닫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 전개로 웃음을 자아냈지만 부부관계도 점차 타산적이 되어가는 풍속도를 보여준 일종의 경고성 드라마이다. 이 대사는 남편의 변호사를 자임한 절친한 친구가 재산권을 부인에게 넘겨주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충고하면서 건네는 말. 24.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유태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재즈 싱어 중 알 존슨의 대사. 첫 토키 영화 라마노비치가는 5대에 걸쳐 유태교회에서 성가를 부른 전통적인 음악가정. 그러나 장남 알 존슨은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대중음악을 선호하고 이에 부치는 이번엔 내 엉터리 노래를 길거리, 술집, 극장 등지에서 부를 참이냐. 또 힐난한다. 존슨이 샌프란시스코 나이트클럽에서 불러주는 더티 페이스와 그의 노래를 듣고 열광하는 손님을 위해 앵콜송으로 부르는 투투투투, 투치 등의 노래는 토키 영화의 매력을 가득 전해주었다. 25. 많은 사람들이 너의 추악한 외모를 보고 동정을 보낼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 난 내 녀석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어. 넌 하찮은 일개 도둑에 불과해. 자니 앤 썸 중 드로네스 경감의 대사. 추한 몰골을 가졌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니는 교도소 동기와 회귀동전 가게를 턴다. 그 이후 동료들의 대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찰나 외모로 인한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풀려나고 그는 외모를 뜯어고친 후 복수에 나선다. 통속적인 내용이지만 한 사나이의 심리와 의리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다. 원작은 존 고데이의 자니 핸섬의 세 가지 세계, 연출은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48시간 등으로 액션극의 잔뼈가 굵은 월터 힐이 맡았다. 26. 당신이 한 말이 맞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난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적과의 동침 중 줄리아 로버츠의 대사. 변태적인 남편의 외에 시달리는 주부의 모습을 그려 쇼킹한 충격을 던져준 적과의 동침은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가정도 위기감을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대사는 폭력에 시달린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신세대 커플의 파행적인 부부관을 보여준 이 작품은 부부는 영원한 타인이라는 속설을 떠올리게 했으며 또한 반려자를 사라져야 하는 적의 개념으로 설정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27. 패자에겐 친구가 없다. JFK 중 존 F. 케네디의 연설문. 프론티어의 기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영화를 통해 그 진상을 파헤치려 한 것이 JFK이다. 이 영화는 케네디 피격 사건의 최종 문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워렌 보고서에 대해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으로 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스톤 감독 스스로는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갖가지 이권단체의 암묵적 행각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근원이 됐다.
고 소신을 밝히면서 그 최종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28. 스위스에는 동포애가 있다. 500년 동안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했다. 그러나 무엇을 남겼는가? 단지 비둘기 시계뿐이다. 제3위 사나이 중 마틴스의 대사. 제2차 세계대전 결과 미영블러시아에게 분할 점령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무대로 펼쳐지는 미스테리물. 위의 대사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해리 라임에게 마틴스가 유언지 전망대에서 한 말. 이탈리아에서는 부르주아 통치 30년간 전쟁과 공포와 살인이 난무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르네상스를 낳았다. 라는 말과 대비되어 스위스의 초라한 업적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29. 해안 봉쇄, 수영 금지. 조수중 경찰서장의 경고문. 뉴잉글랜드의 작은 해수욕장에 어느 날부터인가 공포의 그림자가 덮친다. 강력한 턱뼈와 예리한 이빨을 가진 식인 상어가 하나둘 수영객을 해치고 이 상어를 처치하려는 인간들과의 사투가 시작된다. 위의 경고문은 상어의 첫 희생자가 나타나자 경찰서장 블로디가 시민에게 한 말. 스필버그의 뛰어난 상상력이 이 영화를 시종 일관 땀을 쥐게 하는 공포물로 만들어 주었다. 존 윌리엄스의 주제음악도 금상첨화. 원작인 피터 벤칠리의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30. 그녀가 여자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조용한 사나이 중 손의 대사. 쇼는 프로권투 세계에서 알아주는 돌주먹의 사나이. 어느 날 그의 주먹에 맞은 한 선수가 링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그는 링을 떠나고 향 아일랜드로 낙향한다. 이곳에서 그는 양떼를 몰고 초원에서 호령하는 메아리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감독 존 포드의 실제 고향이기도